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아이들 오늘 입학식은 잘했는지 또 개학식은 잘했는지 궁금한데요. 저 오늘 학교에 출근했다 왔는데 아이들이 이런 게 궁금하겠다.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학생 기초조사서 또는 학생 생활조사서 또는 환경조사서 뭐 여러 가지 용어들로 쓰고 있는 이 학생 기초조사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학식이나 개학식 날에 반드시 받는 게 학생 기초조사서일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용어들을 안 쓰기도 해요. 뭐 담임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 뭐 이런 용어들을 쓰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저를 소개합니다. 또 자녀를 소개합니다. 이제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대체로 뭉뚱그려서 학생 기초조사서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개학식, 입학식 날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유는 맞아요. 이제 아이들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학생 기초조사서를 아마도 오늘 거의 다 아이들이 저녁 때 부모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제 그걸 작성해 주시는 건데요. 학년마다 학교마다 또 선생님마다 이 양식이 달라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다 똑같은 양식으로 뭐 가정환경조사서 이렇게 해서 나눠줬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들의 각각의 어떤 교육 철학 또 학급 경영 방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학교는 많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학교에서 다 선생님께 맡기지는 않고요. 이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의 예시 자료, 샘플 가이드라인을 주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년마다 교사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저도 오늘 개학식 날이어서 너무 바빠가지고 7시쯤 돼서 퇴근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오늘 가져왔더라고요. 적어달라고. 근데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미루면 다음날도 못 쓰고 그 다음날도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이가 오늘 드리면 분명히 담임선생님께서 오늘 나눠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부모님 꼭 오늘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새학년이 되었을 때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정말 멋져 보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늦게 작성해 주시면 다음날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이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오늘 받자마자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학생 기초조사서 안에는요, 학생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을 동의를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내 정보를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당연히 하셔야지 담임쌤도 그걸 보시고,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구나, 라는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 동의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녀의 매력과 긍정적인 점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의 학생 기초조사서를 작성을 할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어요. 우리가 학생 기초조사서를 할 때 있는 그대로 담임선생님한테 우리 아이의 단점 이거예요. 막 이렇게 적다 보면 단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최초의 의도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자녀의 매력과 긍정적인 점을 떠올리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연애 편지? 네, 떠올리기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죠. 오늘 아침에 싸웠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한번 공부할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정말 어렸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어다니고 그래도 내가 이제 공부 좀 하겠다고 책상 위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책상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어렸을 때 엄마가 밥을 떠먹여 줬다면 지금은 혼자서 너무 잘 먹는 모습,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약간 도와주려고 머뭇거리는 그 모습, 또 숟가락 놔주는 모습,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부모님이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훨씬 더 이 학생 기초조사서가 더 알차질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쓰시는데 처음부터 단점을 찾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이의 어떤 매력적인 면, 긍정적인 점들을 좀 떠올리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가정의 경제 상황을 가끔 쓰라는 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걸 쓰는 그런 양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도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이제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런 양식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전에 그런 내용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학교에서 그 복지 차원에서 그런 가정의 경제 상황을 알았을 때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고민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 상황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지 알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학교에서 잘못된 양식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어떤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쓸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양식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굳이 적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된다면 저 같으면 아주 큰 건이 아니면 적지 않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적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걸 보고 기죽어 한다거나 아니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적지 마시고요. 담임선생님께 따로 전화나 문자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녀의 건강상 특이사항은요 반드시 적어야 돼요. 제가 다른 것들은 그냥 생략해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의 건강상의 특이사항은요 학교에서는 분명히 아이가 건강하게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보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을 볼 때하고 이 아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건강상의 특이사항은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는 문자나 전화보다는 이렇게 바로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적었다. 근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먼저 적으시고 전화나 문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음식 알러지, 또 체육 활동, 요즘에 햇빛 알러지도 있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학교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천식이나 음식 알러지, 지난번에 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아주 조금 들어간 음식물에 들어간 본인의 알러지 그 음식 요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정말 숨도 못 쉬는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엄청 다 놀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알러지나 뭐 여러 가지들을 꼭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창피한 것도 아니고 또 미안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학교에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요. 요즘에는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동거가족의 확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첫째인지 외동인지 막내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아이들도 대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부모님의 이혼, 별거, 주말부부, 사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보를 조금 덜 알려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글을 썼는데 우리 아이가 보고 기분 나빠할 것 같다. 아니면 엄마 왜 그런 걸 적고 그래? 이렇게 아이가 좀 학교에서 알려지는 게 싫다, 싫어한다 라면 굳이 이렇게 그 학생 기초조사서에 적지 마시고요. 따로 전화해서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적어주시면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고 더 종이로 돼 있으니까 글로 돼 있으니까 더 인지하기도 쉽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또 아이의 입장에서 고민을 했을 때 이걸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내가 막막하다라면 그 부분은 선생님 별도로 전화 드릴게요. 뭐 이렇게만 적어 놓고 따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일 관련해서 주로 연락 받으실 분을 꼭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어머님 중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아빠가 좀 열심히 해보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급한 상황에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연락을 잘 하실 수 있는 분, 알림이를 잘 확인하실 수 있는 분. 요즘에는 희망하는 연락 방법도 적을 수도 있어요. 문자로 받을까 아니면 통화로 할까, 여러 가지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연락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녀의 학업 습관이나 진로 진학 내용을 적게 돼 있어요. 이것들은 꼭 뭐 적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만 아이를 쭉 생각하겠다, 그게 아니라 현재 아이의 학업 습관이나 현재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진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내고 그 방향에 맞춰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의 성향에 맞게 할 것인지 선생님도 고민하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기본 신상은 알고 대화를 해야지 훨씬 좋잖아요. 똑같아요. MBTI 안 물어본 걸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농담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말들도 많이 하거든요. 아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하고 상담을 할 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하고 상담을 할 때는 정말 다르다 하고 선생님들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업 습관이나 진로 진학 관련해서 솔직하게 꾸밈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적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긴다면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작성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뭔가 고민이 된다면 그때는 부모님들께서 한번 적어보시고 다른 곳에 적어보셔도 돼요. 적어보시고 내가 여기까지 한번 넣어봐야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빼야겠다.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도저도 내가 말로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 별도로 전화 드릴게요. 이러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별도로 전화 드린다고 해놓고 안 드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뭔가 큰 비밀이 아니라면 적어주시는 게 좋다. 맞네요. 그게 제일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진로 희망 이유를 적게 되는데 부모가 원하는 진로나 자녀가 원하는 진로를 서로 공유해서 아이나 부모님 또 선생님이 다 알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라고 어떤 방향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A라는 진로를 썼는데 부모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러시면 아이가 나중에는 다른 진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면 엄마 나 여기 한번 관심이 있어.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과도하게 반대하지 않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안정적인 직업, 진로 이런 것들을 갔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뭔가 마구마구 반대하는 것보다 그래 그것도 좋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선택지를 넓혀주시는 거, 그것도 부모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아요. 아이 인생이라서 우리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선생님과의 소통 창구를 물어보기도 해요. 선생님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 뭘 적을까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 저도 방금 적고 왔는데 한 4줄밖에 안 써지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손글씨에 익숙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 워드로 쳐서 인쇄해가지고 붙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쓸 말이 없다 그러면 몇 자 쓰고 나서 그래도 선생님이 빈칸을 크게 남겨두셨으니까 빈칸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줄, 4줄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내가 못했던 내용들, 못했던 이야기들을 담임선생님과 나중에 상담할 때 말씀드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록한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 지난 학년에 어려웠던 점들은 이제 기록을 하긴 되지만 기록하는 순간이 조금 아이를 위해서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제일 그게 정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우리 아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고민을 글로 나타내신 다음에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훨씬 더
더 정선된 문제 상황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럴 때는요, 아이의 단점이 적혀 있거나 아이가 봤으면 안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럴 때는 봉투 안에 넣으셔서 풀로 붙여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엄마, 나만 왜 봉투에 넣어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가볍게 접어서 이렇게 갖다가 드려라 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 쓰기 어려운 경우. 선생님, 저는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선생님 방문 또는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너무나 큰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정리를 해보면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생 기초조사서를 작성하자. 두 번째, 아이가 보면 안 좋을 내용들, 아이한테 미안한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봉투에 담아서 내거나 아니면은 풀로 붙여서 제출하자. 세 번째로 부모님의 가정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선생님께 문자나 전화 통화 다 가능하다. 또 손글씨가 어려우신 분들은 모두 열심히 치셔가지고 붙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제 내일이나 다 가져가게 될 거예요. 저도 오늘 급하게나마 이렇게 영상 만들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상 왓쌤이었습니다.